안녕하세요. 자, 바로 그냥 설명 드릴게요. 해커스에서 토플 라이팅을 가르치고 있는 송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라이팅이 통합형이라는 시험이 있고 독립형이라는 시험이 있어서 순서대로 통합형, 독립형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또 토플이라는 게 또 처음이신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통합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먼저 봐요. 물론 라이팅은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중에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중에 맨 마지막에 보는 영역이긴 하지만 이 마지막 영역에서 두 문제가 있어요. 통합형이라는 게 있고 독립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통합형이라는 시험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뭔가 짬뽕돼 있어요. 즉 3분 동안 읽고 듣고 요약문을 20분 동안 작성하는 시험이고 독립형은 문제 하나 주어지고 여러분이 30분 동안 여러분의 의견을 쓰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채점 기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채점 기준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무슨 말이냐면 리딩하고 리스닝에서 나온 내용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의견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노트 테이킹이고 그 다음에 연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템플릿은 무조건 하나 외우셔야 되고 무조건 하나 외우시는데 그게 리스닝과 리딩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반박한다 라는 템플릿을 무조건 그냥 외우셔야 하고 그거 이외에 노트 테이킹 즉 노트 테이킹에서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거를 여러분이 문장으로 가져오려면 연결어가 필요하죠. 그러한 연결어에 해당하는 필수 동사들을 외워야 하고 그 다음에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오늘 살짝 볼게 멸망에 대한 주제인데 멸망하다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분 정도 남겨놓고는 무조건 문법 검토를 하셔야 돼요. 특히 만점 목표이신 분들은 27, 28, 29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30 되기 위해서 실제로 문법 검토만 했는데 30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감점이라도 아까우니까 반드시 2분 정도 남겨놓고는 문법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는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면 제가 노트 테이킹 적응하게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좀 달라요. 적응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편한 대로 노트 테이킹 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게 편한 대로 노트 테이킹 하면 읽기를 읽으려는데 노트 테이킹 하기가 좀 집중이 안 되고 어차피 썸머리 작성할 때 왼쪽에 다시 리딩 패스지가 떠? 그러면서 안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야 어차피 나중에 리딩 패스지 나중에 떠 그러면서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워낙에 사실 점수가 좌우되는 부분이 리스닝 노트 테이킹 부분이거든요. 근데 리스닝 노트 테이킹이 해보셔서 하시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디테일을 잡는 거라서 순식간에 훅 필기를 해야 되는데 그 순식간에 훅 필기하기 위해서는 필기 안 할 때랑 할 때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 할 때 안 할 때를 구별할 때 리딩 노트 테이킹을 골고루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리딩 노트 테이킹은 합니다. 하면서 들을 때 이 읽기 노트 테이킹을 보면서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얘기하는 거구나 이 부분 아니라는 거네 하면서 X만 하고 아닌 이유들만 간단하게 필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읽은 그 노트 테이킹을 보면서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적응하는 이유가 새로운 정보가 띵 나온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리스닝에서 이거 large 굉장히 커서 이렇게 나오면 의도가 뭐지? 하면서 좀 기다렸다가 필기하면 second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large를 듣는 순간 large를 필기하면서 이유가 뭐지 하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내가 예측했던 게 맞구나 하면서 신나서 더 필기하면 되고 만약에 그 다음 문장을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긴장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2번, 3번 싸그리 다 망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 마음의 평정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 노트 테이킹 뭔가 적힌 걸로 나중에 리딩하고 거꾸로 해서 말 몇 문장으로 쓰시면 아예 안 쓰는 것보다 점수가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필기를 일단 해놓고 나중에 못 들었으면 리딩 거꾸로 문장을 정확하게 쓰면 일단 문법이라도 점수는 잘 받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한 전략으로 가면 좋다라는 거고요. 하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거는 해커스 정규 책에 있는 100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일부예요.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고 이게 그 리딩 패시지의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 거예요. 이 주제가 뭐냐면 마야 문명의 멸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마야 문명의 멸망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본론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게 마지막 패러그래프예요. 리딩 노트 테이킹을 얼마만큼 하냐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인 마야 문명의 멸망 이거는 필기 안 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이유에 해당하는 새로운 정보만 여기서는 epidemic 정도 필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필기해 놓고 리딩 노트 테이킹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리스닝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따가 리스닝에서 disease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disease가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약간 이해하시고 계셔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요 정도도 필기를 하는데 기후에 대한 거 사실 리스닝에서 언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주제들을 보면 가끔씩 이 날씨가 지금하고는 달라. 옛날에는 실제로 트로피컬하지 않고 그때는 옛날보다 지금보다 더 날씨가 시원했어. 이런 식으로 날씨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일단 단어는 던져놔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단어인 parasite 정도 필기를 하고 자 하나씩 이렇게 읽으면서 필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절에 해당하는 저는 옐로우 피버, 말라리아 이런 것도 필기를 해요. 왜냐? 리스닝에서 옐로우 피버, 말라리아 나오면 이거 언제 필기해요?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 필기해야지. 그러니까 일단 리스닝 노트 테이킹 가능한 한 속도를 아끼기 위해서 일단 가능한 한 골격은 다 필기를 해놔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병이 빨리빨리 뭐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퍼졌다. 그래서 quickly 정도 필기를 하고 리스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를 하는데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옆에다가 필기를 해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리딩을 보면서 반박하는 이유만 필기를 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통합형이 어려운 이유가 뭐를 필기해야 될지 약간 감이 안 서거든요. 근데 반박하는 이유만 필기를 하면 되고 리딩에서 언급했던 거는 그냥 다 넘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There is also no evidence to support the claim that disease was responsible for the end of the Maya Empire. In fact, diseases such as yellow fever and malaria were brought to Central America by the Spanish in the 16th century, so the Maya could not have been exposed to them previously. Moreover, archaeologists have not found any mass graves dating to the time of the Maya collapse or other indications that many people died in a short period of time from an epidemic. There is also 제가 필기를 좀 글씨를 틀렸는데 many, 뭐라니 many 안 보이죠? 저 떨고 있어요. Many people died 이렇게 그쵸? 굉장히 빠르죠? 이 정도만 필기해도 시간이 다 가요. 전 필기 뭐 했냐면 disease라는 얘기 나왔던 거 혹시 들으셨어요? 그래서 disease가 아니다. 이거 disease 언제 써요? 못 써요. 그러니까 epidemic 옆에다가 아니고 이건 대부분 반박하는 내용은 첫 번째 반박하는 건 정해졌거든요. 그 디테일을 잡는데 이 순서대로 꼭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tropical climate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딩에서 건너뛰고 두 번째 디테일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옐로우 피버 말라리아 혹시 들으셨나요? 요거가 어떻대요? 16세기에 들어왔다 그러죠. 그래서 이도가 뭐지? 기다리면 끝난다니까. 일단 적고 봐야 돼. 16세기 뭔지 모르겠지만 broad 16th century 적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no indications many people died. 갑자기 사람들이 죽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죽었다. 갑자기 죽었다라는 증거가 없다. 일단 이렇게 필기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생각할 게 이 숫자라는 게 약간 당황해서 15, 14 이렇게 못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이 숫자 잘못되면 틀리나? 일단 기억해야 할 거는 요약문에는 숫자를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 저 통합형 디테일 다 잡았는데 왜 점수가 낮은 곳이죠? 이런 경우가 아니면 페어죠? 이런 경우가 뭐냐면 16세기이다. 이것만 적어놓고 이 16세기가 의미하는 바를 안 적으면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숫자 자체는 물론 필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요약문을 작성할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16세기가 지니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약문을 작성할 때 왼쪽에 리딩 패시지가 뜨죠. 서론 사실 거의 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론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야 문명이 11세기, 그러니까 1100년에 망한 거예요. 기원전. 그럼 뭐예요? 망한 것보다 병이 일찍이에요, 늦게요? 어려워요? 16세기가 더 늦게잖아요. 그렇죠? 늦게 나온 거죠. 맞아요? 늦게 나온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요약문에 뭘 써야 되냐면 16세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병이라고 발생한 게 훨씬 더 멸망보다 후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영작을 하셔야 점수를 따지 그냥 16세기예요 하고서 그냥 띡 던져놓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패턴 연습해야 될 게 much later than
much earlier than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요새 많이 나오는 주제가 시 가지고 그게 후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유가 되려면 그 전에 발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후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다. much later than 나온 김에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 해볼까요? much later than 두 번 시작. much later than 한 번 더. 그래서 그 병이 나중에 the collapse 멸망 후에 왔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영작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를 썼다. 그거는 요약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뭐 문계라고 하는데 그 문계라고 하는 게 그 전후 관계를 다시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 고민이 게 뭐예요? 이 노트 테이킹 한 걸 가지고 영작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템플릿은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각 그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스닝에서 이랬고 리딩은 반박합니다. 어느 교재나 다 있잖아요. 우리 교재에도 깔끔하게 잘 돼 있잖아요. 이게 세 번째인데 제 템플릿은 어떻게 되냐면 The final point made by the lecture is that 하면서 리스닝 내용을 슉슉슉 쓴 다음에 이건 리딩과 반대된다. This counters the reading passage claim다. 하면서 리딩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요. 알겠죠? 그거는 일단 기본으로 가야 되고 그거 안 해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요렇게 된 거를 문장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럼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제가 유인물에다가 좀 담아놨는데 이 뒤에 결과가 오는 8가지 동사들과 뒤에 원인이 오는 5가지 동사들은 심지어 하나의 요약문에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저랑 같이 요약문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텐데 거기에서도 뒤에 결과를 가져오는 것 중에 뭐를 쓸 거냐면 저랑 같이 be the reason for, be the cause of를 가지고 영작을 할 텐데 이런 것도 암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reason은 for고 cause는 of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입에 익히셔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왜 뒤에 결과가 오는 거냐 뒤에 원인이 오는가를 강조하냐면 그냥 한국말로만 영작하면 원인하고 결과를 거꾸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 내용이 달라지죠. 굉장히 치명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뒤에 결과가 오는지 원인이 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같이 외우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뭐 이런 동사들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제별로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멸망 주제 나올 때 뭐에 멸망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멸망하다 해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여러분 마야 문명이 멸망했습니다 할 때 마야 문명 was collapsed 이렇게 영작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쓰면 틀리죠. collapse나 disappear, vanish 이런 건 다 자동사예요. 그래서 자동사인 거랑 타동사인 거랑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주제별로 있어요. 정리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야 문명 같은 걸로 하나 풀면 온갖 문명 주제 나왔을 때 편안하게 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제별로 또 표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리딩에서 막 주장했는데 야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이러면 얼마나 많이 나와. 그러면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re is no evidence of 이건 또 기본이죠. evidence는 특히 주의될 게 불가사명사죠. 그래서 there are no indications 아까 indications라는 단어 있었죠. there are no indications 이런 표현 쓸 수 있고 리스닝 내용은요 생각보다 들은 내용을 패러프레이징 거의 하지 않아도 점수는 잘 나와요. 근데 리딩은 패러프레이징 안 하면 점수가 심각하게 깎여요. 그러니까 리딩은 패러프레이징을 정말 잘해야 되고 리스닝은 들은 대로 잘 쓰시면 돼요. 무슨 얘기죠? 들은 단어를 굳이 막 패러프레이징 심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들은 단어의 핵심 단어는 그대로 보통 가져가세요. 알겠죠? 리딩은 반드시 패러프레이징하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 요약문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그 전에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약문 작성할 때 통합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듣기 필기 부분 자세히 써야 점수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숫자나 고유명사까지 쓰지는 않는다. 아까 much later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고 자, 썸머리 같이 만들어 보는데 제가 세 번째 포인트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the final point made by the lecture is that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주제어가 disease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disease나 epidemic인데 리스닝에서 나온 단어를 써야 훨씬 더 패러프레이징 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디지즈로 쓸 거고 이 주제가 마야 문명의 멸망이기 때문에 멸망에 해당하는 단어가 the collapse, the decline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disease가 멸망의 원인이 아닙니다 라고 리스닝에서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영작할 수 있어요? Disease was not the reason for the collapse 이렇게 쓸 수 있죠. 첫 번째 거 이해돼요? 왜 시제가 과거지? 역사 주제는 다 과거형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써야 되냐면 리딩에서 보는 거예요. 옐로우 피버, 말라리아 써야죠. 맞아요? 아니다. 옐로우 피버, 말라리아가 16세기에 가져와졌다. 이걸 써야죠. 근데 16세기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Much later than.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옐로우 피버, 말라리아 이런 거 패러프레이징 하지 마세요. 이 나온 명사는. 그래서 옐로우 피버, 말라리아 were brought to the region much later than the collapse. 이해되죠? Moreover, 또 하나 뭘 쓰냐면 징후가 없다. There are no indications that many people died.
quickly 대신에 뭐 in a short period of time 이 정도 외우시고 in a short period of time 같이 해볼까요? 두 번 시작. in a short period of time 한 번 더. 그 다음에 이거는 반대된다. This counters the reading passage's claim that reading의 내용은 하나만 간단하게 paraphrasing해서 reading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disease가 원인이죠. disease를 또 굳이 epidemic으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건 똑같은 단어를 쓰시는 게 유리해요. 뭐냐면 연결관계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서 disease 아까 reason 또 썼으니까 disease was the cause of the decline.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써요. 근데 이거를 계속 써봐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타이핑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범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disease 스펠링 엄청 많이 틀리세요. 그리고 뭐 이런 수 같은 거 많이 틀리겠죠. 그래서 반드시 1, 2분 남겨놓고 검토한 다음에 고쳐서 시험장에서 제출하셔야죠. 무슨 얘기죠? 그래서 사실 통합형은 여러분이 좀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이러한 스킬을 이용해서 좀 노트 테이킹 적응하고 그 다음에 이 노트 테이킹 한 거를 문장으로 만들 때 필요한 표현들을 외워서 적응해서 문법 실수하지 않게 쓰도록 하면은 사실 큰 문제 없이 점수가 잘 나와요. 고득점의 팁은 요새 채점 기준에 비춰서 제가 통합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디테일 부분을 많이 쓰셔야 점수가 잘 나와요. ETS에서 150자에서 225자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안에서 정말 요약해서 써야지 하지 말고 리스닝은 싸그리 다 쓰시고 그 다음에 리딩은 반대되는 거 패러프레이징해서 잘 쓰시고 템플릿은 무조건 암기 안 하시고 그때 가서 쓰시려고 하면 이상하게 리딩 앞에 더 빠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템플릿은 무조건 암기. 템플릿이 똑같다고 감정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통합형은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독립형은요. 채점 기준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다뤄야 돼요. 요새 이 부분이 제일 잔인하게 채점되고 있어요. 주제를 효과적으로 다룬다는 게 뭐냐면 주제와 거리가 멀다. 너무 far-fetched. 너무 많이 갔어. 아니면 아예 관계가 없어. 그럼 그냥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소위 off topic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요새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을 앞두시고 계신 분은 제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명료하고 일관성이며 다양한 형태의 문장 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템플릿이라는 거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쓰려고 하면 아무래도 원어민이 이해하기 힘든 표현들이 있어요. 최근 학생 한 분이 쓴 표현이 뭐 같은 직장에서라면 으쌰으쌰 해서 일 효율이 올라간다. 그걸 쓰려고 people can breathe the same air 뭐 이런 거 쓰시는데 원어민이 봤을 때는 disgusting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확실하게 쓰고 시험을 앞두신 분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이런 표현들을 원어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겠지 이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믿음으로 쓰지 말고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확실히 하는 표현들로 쉽게 전개했을 때가 만점이 나와요. 뭔가 말이 꼬이고 지저분해진다. 그러면 던져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특히 신경 써야 할 게 1번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브레인스토밍은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외운 템플릿이 뭐지? 하면서 막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사고 나요. 왜? 시험장에서는 이상한 믿음이 생겨요. 내가 외운 템플릿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말 주제에 대한 사실이 뭐고 이그젬플이 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패턴 있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 표현은 아는 표현만 쓰시는 거예요. 뭔 말이야? 그렇죠? 자, 보시면 제가 최신 채점 기준이 지금 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원래 컴퓨터 채점 먼저 하시는 거 알죠? 컴퓨터 채점 먼저 해요. 컴퓨터 채점 먼저 해서 이게 문법 점수가 limited, fair, good 이렇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이 굿 받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이상해도 굿은 굿이야. 근데 요새는 온갖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뭐 외워서 굿이 90%야. 뭐야 이거? 그럼 다 만점을 줘? 나름 평균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문법에서 구신 분들이 오히려 채점자들이 눈여겨봐요. 주제를 잘 다루었는지 확인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의 반은 던져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새 리미티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템플릿 외우는 건 상관이 없이 여러분 외국에서 저 오래 살아가지고요 글 쓰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29랑 30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자기가 오프 토픽이 당할 수도 있어요. 원어민이 봤을 때 주제를 좀 잘 안 다루는 것처럼 보이면. 그러면 그게 뭔지를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프타픽 당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주제와 관련된 사실과 구체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하게 되면 좋아? 네, 좋아. 여러분 보통 스트레스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왜 풀리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보통 뭐 기분 전환할 수 있어? 걱정을 잊을 수 있어? 뭐 아니면은 뭐 근육 인장, 뭐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설명이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지 그냥 내가 운동을 했더니 스트레스가 풀렸다 이건 아니고 운동한 거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이 나와야 돼요. 그때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spend 시간 ing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연습을 하시는데 뭐 별거 아니네. 이건 괜찮은데 선택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한 개 선택이면은 뭐 스트레스 뭐 온갖 걸 다 써도 돼. 근데 선택이 두 개일 경우 생각해 보세요. 야 운동할래? 책을 읽을래? 운동할래요? 운동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왜? 스트레스가 풀리면요 운동하게 되면요 기분 전환이 돼요. 진짜? 네 운동했더니요 기분 전환이 돼서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책을 읽어도 그런 거 아니야? 감이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설명이 두 번째 들어가는 설명이 구별되는 설명이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얘 그냥 하나 외워서 대충 껴 맞춰가 썼네. 그러니까 그 구별하는 왜 스트레스가 풀 수 있는지 쓰셔야 돼요. 운동하면 왜 스트레스 풀리죠? 기분 전환 말고. 책도 기분 전환 할 수 있죠. 운동하게 되면 왜 기분 전환 되죠? 땀 흘려서 뭐 독소 배출된다. 이런 식으로 책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구별되는 설명을 하셔야 돼요. 세 개일 때가 더 죽을 것 같죠. 세 개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운동할래, 책 읽을래, TV 볼래 이랬는데 저요 책 읽을래요. 책 읽으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무서운 게 TV도 정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중복되게 설명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책보다는 TV가 좀 깊은 정보를 주죠. 그런 식으로 약간 차별화돼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이 좀 좁아져야지 던져지지가 않아요.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쓰시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글 쓰기 전에 브레인스토밍하고 아웃라인 잡을 때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레인스토밍을 강조하는 거예요. 쓰다가 생각하게 되면 그냥 될 것 같은 이상한 믿음으로 됐어 그냥 썼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글 쓰기 전부터 마음을 잘 다듬으셔야 돼요. 하나만 더 이해했는지 보죠. 지금 두 개 아웃라인이 있는데 운동할래? 책을 읽을래? 운동할래? 책을 읽을래 했어요. 근데 L 아웃라인 보시면 운동할래? 왜? 스트레스가 풀려.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풀려. 왜? 운동하게 되면 기분 전환되니까. 기분 전환하면 긴장은 완화돼. 라고 하면 위험하겠어요? 안전하겠어요? 그렇죠. 위험하죠. 차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풀려. 왜? 모를 움직여 땀을 흘리면 근육이 따뜻해지겠지. 그러면 근육 뭉치는 게 풀리겠지. 좀 내용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운동하면 생기는 현상이죠. 맞아요? 책하고 구별되죠? 맞아요? 이게 점수가 나온다고요. 그거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위험하죠? 좀 위험해요. 운 좋게 채점자가 잠깐 딴 생각해서 그냥 안 던져질 수도 있는데 위험해요. 좀 안전하게 가려면 깊은 정보, 알겠죠? 그런 식으로 가시는 데서 아웃라인 잡을 때 특히 두 번째 문장 쓸 때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지금 뭐야 되게 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써보면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좀 시험장에서 정말 부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쓸 게 실제로 그 예했을 때인데 좀 패턴 템플릿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템플릿이 패턴이 있게 되면 흐름이 일단 좋아져. 아까 채점 기준에 흐름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흐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흐름이 있으니까 후루룩 쭉쭉쭉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프타픽을 예방할 수 있고 왜냐하면 바꿔야 되는 부분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번호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본론에서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겠다. 그럼 여러분이 신경 쓸 게 주장은 사실 다 돼요. 스트레스 다 쓸 수 있는데 이 2번에 해당하는 설명을 얘기할 때 이 사실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건지 그 다음에 과정에서 사례를 낼 때 이 사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그냥 운동을 했다가 아니라 수영을 2시간에 2시간씩 했다인지 구체적으로 뭔가 구체화를 했는지 그 부분만 사실 확인하면 요새 채점 부분에서 위험한 거를 모면할 수가 있어요. 뭔 말이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제 중에 야 학교를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 늦게 시작하는 게 좋아? 학교를 공부하러 일찍 가야 돼? 늦게 가야 돼? 일찍 가야 돼. 일찍 가는 거? 일찍 가면 공부를 잘해. 왜 공부를 잘해? 일찍 가게 되면 일찍 일어나는 거 부지런해지잖아. 부지런해가지고 뭐 하다 보면은 좀 뭐 이런 게 뭐 좋아져서 성공하는 그런 자질들을 기를 수 있어. 일찍 일어날 학교를 일찍 가야 되면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함이 요구된다라는 거는 사실 팩트죠. 구별되는 팩트죠. 안전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 일찍 갈래. 학교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 왜냐면 학교 일찍 가서 친구 만날래. 이건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학교 늦게 가도 친구 만날 수 있잖아. 이러면 off예요. 요거를 잘 구별하세요. 나중에 시험 대비하세요. 뭐 지금 시험이신 분도 아니신 분들과 그거를 구별해서 쓰시면 되고 사실이라고 하는 게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그래서 운동이라고 했으면 뭐 매일 저녁 30분씩 스트레칭 한다 아니면 달린다 이런 설명이 있으시면 돼요. 알겠죠? 무슨 템플릿을 외우든 간에 알겠죠? 그래서 뭐 소수의 템플릿을 외운다 그러면은 쭉 쓴 다음에 항상 뭐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면 2번하고 5번 문제 이 두 부분을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현은 무조건 암기해서 여러분이 아는 표현을 써야 한다. 그래서 몇 가지 운동과 관련된 표현 넣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고득점의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통합형은 노트 테이킹을 잘하고 필수 동사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법 검토하는 거 독립형 같은 경우는 브레인스토밍 잘하고 패턴 있는 템플릿 공부하고 표현을 통감기를 하라는 거 무슨 말이죠? 그거 잘 기억해서 여러분은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많이 받아서 오프 토픽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